당신의 시그니처는 무엇인가? 페르소나가 가면, 의무, 역할, 수단이라는 뜻과 함께 진정한 나 자신은 아니라는 개념이라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진정한 나 자신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기능하면서 존재하는 멀티 아이덴티티, 다양한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페르소나와 달리 매 순간이 진정한 나 자신이며 의무나 역할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인 정체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는 이 단어가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가는 듯합니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음을 아는 것은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영 교실에서 한 50대 남성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 회원들과 수다도 잘 떱니다. 누가 다소 무례한 농담을 던져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개의치 않고 잘 받아줍니다. 자동차 세일즈맨 출신일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과 가깝게 지낸 수영 교실 회원들도 그분의 직업이 교수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분은 수영 교실에 올 때 대학 교수라는 정체성이 아닌 수영을 즐기는 유쾌한 아저씨라는 정체성만 갖고 오시는 겁니다. 대학 교수라는 위치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은퇴를 하고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다 해도 자기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굴해내고 그에 맞게 잘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어느 자리에든 자신의 직업이나 경제적 수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정체성이 있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맞는 정체성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이 가장 우러러보는 나의 어떤 모습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외모만 내세우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모임에서 자신이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외모가 아닌 다른 정체성으로도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어쩌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긍정의 경험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멀티 아이덴티티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정체성을 잘 운영하는 사람은 그 여러 정체성을 운영하는 중심축인 자기다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나만의 시그니처라고 표현합니다. 시그니처는 융이 말한 개성화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개성이라고 하면 뭔가 남들과 달리 튀어 보이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그니처라고 말하면 나만의 고유한 장점이라는 것으로 이 말이 목적하는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만의 시그니처를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시그니처는 원래 서명, 이름, 사인 등을 뜻하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쓰입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카페에 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이 카페가 가장 잘하는 메뉴를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시그니처는 다른 카페에는 없는 메뉴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파는 메뉴여도 이 카페만의 방식으로 유니크한 맛을 내는 메뉴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삽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역할, 내가 잘하는 방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나의 시그니처라는 게 어떤 역할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한 회사의 마케터가 여러 명이지만 그중 나는 다른 마케터와 다른 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장점을 통해 업무를 잘 해내고 향상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있을 겁니다. 조근조근하게 상담을 잘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수더분한 의사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청소년 상담을 잘하지만 노인 상담을 더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학구적인 분도 있고 외래 상담을 더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장점을 가질 때 내가 의사라는 역할에서 가지는 고유한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지만 저명한 교수님들보다 세상에 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파고드는 걸 좋아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기억하는 걸 잘합니다. 그러기에 환자들과 긴 시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금의 근무 환경에서 저희 시그니처가 더 잘 발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사실 엄마나 아내로서의 역할은 서툴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자존감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저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나의 시그니처가 중심축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도통 나만의 시그니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니처가 만들어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적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나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지 알기 힘듭니다. 저는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꿈이 없어요. 딱히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0대들은 대부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대들이 꿈이 없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학교, 미디어 등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적성, 흥미, 장단점을 발견하려면 다양한 조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당연히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경험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때는 10대 때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비슷합니다. 외래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성격이 어떠하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찾는 과정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기만의 역사를 새로 써가야 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정신과에 오는 환자들 중에 이미 성인인데도 부모와 함께 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 보호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대학에서 학점이 안 좋으면 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거는 학부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인 성격이 어때요? 라고 묻는 말에 옆에 앉은 부모님이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성격이 너무 순해서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자녀가 답답해서 부모가 대신 말을 해주는 거지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나이가 40이 넘어가도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해야 할 선택과 역할을 부모가 대신 정하고 간섭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타인의 가치관이 분리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가치관을 부모가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가치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비슷한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변형하는 과정은 결국 자기 몫입니다. 부모와 내가 분리되지 않는 사람은 연인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분리를 못해서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조직과 나를 분리 못해서 회사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 심하게 괴로워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치관 분리를 겪지 못하고 10대, 20대, 30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열정을 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뭘 잘하고 취향이 어떠한지 등등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과 경험을 박탈당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미와 가치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타인의 가치관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만들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무난하고 유복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인생에서 허무함을 느낀다면 스스로 가치관을 성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삶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경험을 거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특별한 상처가 없다고 해도 자기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저를 찾아온 한 여자 환자분은 로스쿨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유명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판검사가 되어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하겠다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 로스쿨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취직은 하기 싫고 남들이 많이 가기에 나도 그냥 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은 인생에 목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가져야 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머뭅니다. 자신의 시그니처를 알고 그것을 찾아가고 갖게 된 사람은 열정적입니다. 나만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대여서 열정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 해도 쉽지 않고 매일 쌓이는 피로를 애써 이기는 것도 힘든 시대에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열정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치고 모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자신이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집중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 집중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것이 자존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존감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